첫 번째 이야기, 몬스터 헌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산토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2%, 구라 8%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산토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진우. 2010 땡년 군번으로 경기도에서 복무했다. 풀린 군번이라 빠르게 왕고를 꿰차고 즐겁게 군생활을 할 무렵 KCTC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에 마일즈 장비를 달고 매일 훈련했다. 당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소대장님은 내게 원격 운영 통제탄 임무를 맡기셨다. 그냥 말 그대로 적이 지나갈 때 타이밍 잘 맞춰 리모컨으로 지뢰를 폭파하는 임무. 내 임무를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개꿀을 외쳤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하는 방어 지역은 후방이었고 그렇기에 적 중대가 지나갈 일이 거의 없는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소대장님이 내게 지정해준 장소는 주변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일부러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는 장소. 더 좋은 건 소대원이 모자라 부사수를 붙여주지 않은 점. 이곳은 나에게 최고의 솔로 캠핑 장소였다. 나는 챙겨갈 물건 리스트를 작성했다. 훈련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니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텐트, 라면과 고체 연료 하나, 그리고 전역하는 선임에게 받은 C급 반합, 텐트 안에서 심심할 때 읽을 책 한 권, 그리고 주전부리들. 완벽하다. 다음날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텐트를 쳤다. 오늘 아침 메뉴가 형편없어서 몇 수저 안 떴기에 라면부터 끓였다. 라면 2개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행복하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가져온 책을 몇 페이지 넘기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다. 한 두어 시간 지났나? 낙엽 밟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막내가 점심 식사 추진 왔나 보다. 야 막내야, 오늘 점심 뭐냐? 라고 말하며 텐트 문을 열었는데 마티즈 크기만한 멧돼지 한 마리와 새끼 멧돼지 3마리가 눈앞에 있었다. 내 가방을 입으로 툭툭 건들고 있었는데 가방 안에는 주전부리로 가져온 몽쉘 한 박스, 그것이 목적인 것 같다. 순간 어미 멧돼지와 눈이 마주쳤다. 언제라도 내게 달려들 것처럼 화가 잔뜩 나 있는 눈빛. 내 옆에 총이 있긴 한데 공포탄밖에 없다. 나는 최대한 멧돼지가 흥분하지 않도록 천천히 텐트 밖을 나왔다. 그리고 무전기로 소대장님께 보고하려 했는데 앞불싸. 하필이면 무전기는 새끼 멧돼지들이 탐내고 있는 가방 위에 올려놓았던 게 기억이 난다. 어미 멧돼지가 계속 나를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다. 먼저 선빵을 쳐서 쫓아내느냐, 아니면 도망을 가느냐.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찰나 멧돼지가 갑자기 내게 돌진했다. 아마도 내가 자기 새끼들을 해코지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듯. 이해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귀한 새끼이기에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지. 신교대에서 배운 필살기 총검술의 돌려차를 시전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술. 그렇게 개머리판을 휘두른 순간 내게 남은 마지막 기억은 하늘로 날아가는 개머리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단 의무대였고 시간은 저녁 7시 정도였다. 옆에는 분대 간부님이 폰으로 유튜브 보시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자 바로 중대장님께 전화를 때렸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은 이랬다. 소대장님이 훈련 중간에 무전기로 다들 상태 이상 없나 물어보는데 나만 무전 연결이 안 되자 금방 진지에 있는 다른 중대원들을 보냈더랬다. 중대원들이 도착하자 나무 밑에 누워있는 나, 주변에는 멧돼지들, 그리고 개머리판이 날아가 반토막난 내 소총. 공포탄을 쏘자 멧돼지들이 도망갔고 곧바로 후송을 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 갈비뼈에 금만 살짝 있고 나머지 허벅지랑 팔에 좀 긁힌 상처 빼고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마일즈 훈련 때 중대장이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며 창고에 있는 무거운 방탄복도 입히고 파우치에 비어있는 탄창을 다 채워놓아서 이 정도로 끝난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 그렇게 이틀 정도 입원 후 복귀. 동기에게 들었는데 나의 희생으로 2주간 있을 훈련은 취소가 되었고 우리가 훈련하던 산에 엽사들을 불러 멧돼지 소탕 작전을 벌였다고 한다.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은 나를 불러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고 나를 혼자 보낸 소대장님은 대대장님과 중대장님께 엄청 털리셨다. 대대장님은 내게 좀 더 쉬라며 KCTC를 열애시켜 주셨다. 그 멧돼지가 참 고맙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이 고마움을 전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3주간 제대로 꿀 빨았고 몇 달이 지나 저녁까지 100여일 정도 남은 일요일 야간 탄약고 근무를 들어가는데 어쩜 탄약고 가는 길 근방에 고라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가서 좀 쫓아버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하며 부사수와 터벅터벅 걸어가다 고라니와 마주쳤다. 그런데 이 고라니 시키가 겁도 없이 도망도 안 가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는 게 아닌가. 고라니 정도야 뭐 멧돼지에 비하면 강아지 수준이다. 발로 차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고라니 시키가 상체를 들고 뒷다리로 지지하며 앞발로 날 때리기 시작했다.
퍽퍽 소리가 아니라 진짜 뻥안치고 빡빡 소리가 났다. 한 방 한 방이 혼신의 힘을 다한 뚝배기. 와, 진짜 이러다가 맞아 죽겠구나 싶어 나름 반격한다고 대검을 꺼내려는 순간 또 기억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무대로 그때와 똑같이 후송이 되어 있었다. 당직사관 말로는 내 부사수가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 지통실로 달려와 김진우 병장이 또 동물과 싸우다 기절했습니다. 그 즉시 오대기와 당직사령이 출동. 고라니를 쫓아냄과 동시에 나를 구조해 또 후송을 보냈다고 했다. 다음날 사단 의무대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 통지를 받고 부대 복귀. 대대장님과 중대장님 면담 때 너는 전생에 멧돼지와 고라니에게 원수진 일 있냐고 앞으로는 동물 피해 다니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내게 지어준 별명 몬스터 헌터. 2번 술에 탔으니 3번은 못하게 중대장님께서 조심하라며 저녁 때까지 훈련과 근무를 열애시켜 주셨다. 두 번째 이야기, 드루이드.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복명동 카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불화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복명동 카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정현성, 2000땡년 군번으로 후방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일병 무렵 새벽에 무기고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일이다. 우리 부대 특성상 부대 면적은 4단급인데 부대 편성은 연대급이라 운전병이고 뭐고 다 근무 로테이션을 돌렸다. 11월 초겨울이라 산에 먹이가 부족해지자 멧돼지들이 한참 부대로 내려와 짬통을 엎어놓고 근무자들을 공격하던 시기, 경비중대 아저씨 중 한 명은 멧돼지에게 박치기 당하는 바람에 무릎이 작살나 전치 9주 나왔다고 했다. 그 이후 상급부대로부터 근무 나갈 때 우산을 꼭 갖고 나가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우산을 팡 하고 펴라면서 말이다. 그러면 멧돼지가 도망간다나 뭐라나. 어쨌든 무기고압 초소에서 이번 편의 주인공 박두희 상병과 근무를 서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한참 담소를 나누다 할 말이 끊겨 잠시 조용해진 사이 창가 쪽에서 콧김을 내뿜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보니 다시 그 소리가 났고 랜턴으로 그쪽을 비춰보니 초소창 바로 아래쪽에 거대한 멧돼지의 등이 보였다. 나는 박두희 상병에게 멧돼지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반에 보고하려는데 박두희 상병이 수화기를 빼서 내려놓더니 저거 내가 잡아볼게. 위험하면 좀 도와줘. 아니 저 큰 멧돼지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음 근무자들 위험할 수 있으니 보고를 해줘야 내 말을 무시한 건지 못 들은 건지 몰라도 초소 문을 박차고 멧돼지에게 선빵 갈기는 박상병. 하지만 날이 무딘 대검은 가죽이 두꺼운 멧돼지에게 그냥 쇠몽둥이일 뿐. 멧돼지는 선빵 맞고 흥분해서 박상병의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당황한 나는 옆에서 계속 허이 허이라고 말하며 멧돼지를 쫓으려 했지만 물어뜯는 건지 코로 찍는 건지 나는 곧바로 CP에 보고하려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때 박상병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누가 봐도 삶을 내려놓은 눈. 그대로 뒀다간 15초쯤 뒤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 뻔하기에 공포탄을 재빨리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 소리에 놀란 멧돼지는 도망갔고 박상병님의 상태를 체크했더니 처참했다. 야상에 깔깔이까지 다 찢어졌고 양쪽 팔이 다 골절되어 엉망진창이었다. CP와 행정반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 레토나가 빠른 속도로 도착했고 그 안에는 당직사령, 사관, 부사관이 타고 있었다. 그 뒤쪽 저 멀리에는 5분 대기조가 목봉이랑 이런저런 무기들을 들고 뛰어왔다. 내가 쏜 공포탄 소리를 듣고 바로 상황 때리고 뛰어왔던 건데 모두 당황해서 CP며 행정반이며 한 명도 안 남기고 죄다 끌고 뛰어왔기에 전화를 안 받은 것. 왜 공포탄을 쐈냐는 당직사관의 질문에 어렵게 차분함을 유지하며 상황 설명을 했다. 그러자 박상병을 다그치는 당직사관. 너는 시끼야. 왜 보고도 없이 돌발 행동해? 어? 박상병은 턱이 박살난 건지 실어증이 걸린 건지 어버버거렸다. 그러자 다시 내게 물어보는 당직사관. 너는 시키야. 우산 펴봤어? 우산도 안 펴보고 공포탄부터 쏜 거야? 이게 장난감으로 보이냐? 너 영창 가고 싶어?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박상병이 죽을 뻔했습니다. 너는 사수가 삐리리 짓을 하고 있으면 말려야지. 삐리 시끼야. 둘이 같이 영창 갈 줄 알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본부 반대 방향에서 레토나 한 대가 내려왔다. 창장님이 경비대장과 순찰하다가 공포탄 소리 듣고 놀라 부랴부랴 왔던 것. 무슨 일인가? 저 경비 근무자가 근무 중에... 아니 됐어. 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자네가 뭘 보긴 했어? 어떻게 된 거야 정일병? 나는 있는 그대로. 어차피 당직사관이 영창 보내려고 하는데 무서울 게 없었다. 박상병이 보고하자는데 의견을 무시하고 대검 뽑고 멧돼지랑 일기토했던 얘기를 생생하게 다 얘기했다. 내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화만 냈던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의 표정이 참 볼만했다. 그러자 창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니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다.
정일병 잘했어. 허허허. 자네 휴가는 다녀왔나? 일병 정현성 다음 달에 일병 정기휴가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4박 더 붙여서 다녀와. 감사합니다. 박두희 상병은 12주간 후송을 다녀왔고 복귀하자마자 만창을 가게 된다. 만창에서 복귀한 박상병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 나를 원망했지만 박상병의 동기 최상병이 중재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친해졌다. 아직 아침이 쌀쌀한 초봄, 연병장에서 점호를 위해 도열해 있는데 막사 우측 흡연장 부근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3마리의 고라니가 연병장으로 뛰어왔다.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고라니의 속도는 장난 아니게 빨랐고 짐승이 뛰니까 바닥이 쿵쿵 울리는 느낌이라 다들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러자 갑자기 고라니를 향해 달려가는 한 인간이 있었다. 박두희 상병. 박상병은 첫 번째 고라니를 잡으려다 놓치며 뒤로 도는 사이 두 번째 고라니가 지나갔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세 번째 고라니의 목에 매달렸다. 그렇게 30m 정도 끌려가다가 연병장 외곽 아스팔트에 떨어졌고 고라니들은 아스팔트 바깥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박상병의 야상과 전투복은 다 찢어졌고 그 튼튼한 전투화 밑창이 어디로 갔는지 두 쪽 다 사라졌다. 무릎, 엉덩이, 팔꿈치, 어깨 등의 찰과상을 입은 박상병은 의무실로 직행. 당직이었던 행보관이 박상병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어디 부러진 곳은 없기에 A급 전투화, 전투복으로 환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만창을 보낸다. 시간이 지나 박두희 상병은 병장을 달고 말년이 되었다. 박두희 병장 동기들은 곧 전역이라 유격훈련에서 빠졌지만 박두희 병장은 동기들보다 29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유격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말년이라 다행히 유격장 내 경계근무로 빼놔서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점심시간 검은 비닐로 식판을 감싸고 밥을 받아먹는데 안 쓴 건지 어디서 하나 더 받아온 건지 새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있던 박두희 병장. 밥 먹고 쉬고 있는데 병사들 쉬는 곳에 갑자기 청설모 한 마리가 떨어졌다.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굳어있던 청설모. 박두희 병장은 청설모를 잡기 위해 다가갔다. 박두희 병장님, 왜 또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또 만창 가시면 저랑 같이 전역합니다. 무시하고 결국 청설모를 검은 봉지 안으로 넣는데 성공하는 박 병장. 봉지 안에서 발버둥치는 청설모의 힘을 빼려고 박 병장이 좀 흔들었는데 순간 청설모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청설모는 성격이 급해서 천적에게 잡히면 심장이 멎어서 바로 죽어버린다고 했다. 지나가던 타중대 중사가 이를 목격했고 박 병장은 행보관에게 끌려가 욕을 뒤지게 먹는다. 그래도 병장이라 영창은 안 보냈지만 대신 말년휴가를 잘리게 되고 그래도 말년휴가 잘린 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행보관이 포상휴가 2개 붙여서 6박 7일 보내주긴 했다. 이것 외에도 짜잘하게 동물들 갖고 놀기도 하고 전 중대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싸움 유행시키기도 했던 박두희 병장. 인간 두루이드 박 병장은 지금은 뭘 하면서 지낼까?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